네, 3천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는 보람튜브의 가족회사가 9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사들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람튜브 6살 아이의 모습을 다룬 유튜브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보람양인데 네. 2013년 2월생이에요. 아, 만 6세죠. 오래됐네요. 예. 그런데 이 이제 보람양이 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찍어요.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올려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람 패밀리라고 그래서 그 유튜브의 3개 채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3개 채널에 물론 이제 중복해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건데 보람튜브 브이로그, 그다음에 토이 리뷰,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이트에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총 합쳐서 약 3천만 명 정도가 와서 보고 있는, 또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영상들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네, 보람튜브의 이 영상의 제목은 보람이가 감기에 걸렸다입니다. 보람양이 감기에 걸려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지 하는 모습들을 담았는데 조회수가 무려 3억 번이 넘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평범한 모습인데 이런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95억 원대 빌딩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람양이 2013년 2월생이니까 6살이죠. 네. 6살이고 정말 6살 아이가 노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지금 대략 한 3,530만 정도의 구독자가 됩니다. 저 세 채널을 합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 영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대략 30억 원 광고. 정도 네. 매달입니다. 매년이 아니고 매달 3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이제 저걸 올린 쪽이 55%, 유튜브가 45%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달 평균 30억이다라고 그냥 잡아도 거기서 최소 55%면 16억 원 이상 되는 수익을 매달 가져갈 정도가 되니까 사실 이 수익 구조로 보면 어마어마하다 봐야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요, 이 유튜브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다 그렇진 않고요. 그렇겠죠. 일단 구독자는 무조건 1,000명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연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정도가 돼야 돼요. 4,000시간. 이제 그게 돼야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파트너라고 해서 광고를 붙이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5대 45로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유튜브 측에서는 우리가 얼마 지급했습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유튜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튜버들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모릅니다만 뭐 일각에 알려지는 것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이 수억 원을 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 기준 국내 탑 9개 그 유튜버들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키즈 채널이고요. 근데 이렇게 6살 아이가 유튜브 방송을 해서 95억 원대 빌딩을 샀다 이러니까 논란을 넘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젊은이들 볼 때는 물론 뭐 그게 현재의 상황이고 미디어가 새롭게 바뀌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것이 인기를 누리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다 보니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6살 아이가 나와서 유튜브를 해서 뭐 95억 원대에 빌딩을 샀다. 또는 뭐 일부에서는 매달 한 40억 원 정도 세계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벌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까지 돈을 벌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러나 뭐 이게 현상이 이런 걸 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환경이 변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국민청원에 올린 것은 이제 뭐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유튜브가 제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양의 이 동영상이 2017년이죠. 세이브 더 칠드런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상만 보여주는 것을 좀 넘어서서 네. 좀 소위 말해서 구독자들의 그
호기심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 보람양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기도 했고요. 6살 또 자동차를 아이가. 이용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인형의 다리를 절단시키거나 또 전기 모기채를 이용해서 아빠를 협박해서 춤을 추게 하는 거 뭐 이런 콘텐츠들을 올렸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아빠의 지갑에서 보람양이 이렇게 돈을 슬쩍하는 그런 몰래. 영상도 물론 다 연출이겠습니다만 지금 저거는 자동차의 그 보람양이 그 자동차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치 아이가 대로변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대로변에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사실상 보람양에게도 그렇고 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아이들에게도 사실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고발을 했고 네. 2018년 6월에 이제 이 보람튜브 운영진에게 이제 보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 보람튜브 측에서 이 문제됐던 이 영상들은 다 모두 내렸죠? 비공개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람튜브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린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어린아이가 화장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큰 대왕 문어를 먹는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쌍둥이 자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준다는 유튜브 채널 뚜아 뚜집입니다. 아이들이 알려주는 화장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하고요. 립스틱을 발라볼까? 립스틱을 또 발라볼까? 지난 아니야, 이거 6월입니다. 팩트를 먼저 해야 해. 네, 몸무게 15kg인 쌍둥이가 10kg 대왕 문어를 먹었어요. 커도 너무 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6살 쌍둥이 아빠가 자르지도 않은 대왕 문어를 식탁 위에 올려주고 이걸 쌍둥이가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아이들이 문어 다리를 통째로 먹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 등이 보여지자 아동학대 논란이 일게 됐고요. 결국 영상을 제작한 아빠가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여쭤볼게요. 이런 유튜브 채널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현재로는?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좀 어렵고요. 이게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방송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개인이 촬영해서 그냥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요즘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저기 테레비 뭐 보니? 그럼 저 유튜브 보는데요 라고 그래요. 테레비 뭐 보냐면 우리 채널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측에서도 이제 유튜브 퀴즈 채널로 아예 독립해서 그럼 아무래도 거기에는 아이들에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오면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유튜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아이들 콘텐츠도 문제가 되지만 학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혐오 발언 같은 걸 올리거나 이런 문제, 가짜 뉴스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아직은 우리가 제재를 못 하고 있어요. 규제 따라가고 있는. 법이 없어서. 그런데 네. 외국에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프랑스 하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만약에 혐오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그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24시간 안에 그런 영상을 발견하고 내리지 않으면 125만 유로, 그러니까 16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하면 벌금을 네. 물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9일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2일 날 페이스북에 실제로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짜 뉴스 혐오 콘텐츠를 올렸다는 이유고요. 페이스북도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아니면 7일 이내에 삭제를 안 하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알겠습니다. 법안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듭니다.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애쓰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한 주는 쉬고 김원장 앵커와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